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우리 시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차와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 내부 회계 자금 활용 등 가용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종시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122억 원이 증가한 1조 8,17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77억 원이 증가한 1조 3,68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45억 원이 증가한 4,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금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는 올해보다 387억 원가량 늘어난 2,4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8억 원이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 원이 늘어난 3,424억 원을 확보하였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에도 699억 원의 지방세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부세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해서 원래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세종시법 세종시법을 개정해서 재정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교부세는 금년보다 198억 원이 증가한 8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단층제라는 특수성이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또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36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6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기초연금, 또 영유아 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 준공에서 시범 운영 중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의 운영비 7억 원도 내년도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355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확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비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64억 원이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해서 깨끗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전기 승용차 구입비를 300대로 늘렸습니다. 전기 화물차에는 30대, 전기 이륜차 27대, 전기버스 1대를 각각 신규 지원키로 하였고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올해 20대에서 55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B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3억 원, 조천읍 봉산리 비생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2,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기 위한 예산
1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조천읍 동서 연결도로 사업비 117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천역 일원과 상리 관함리를 비롯해서 전이면,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이와 전동 복합코미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총 889억 원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농 상생 협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 원을 반영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261억 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공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심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 바람길 조성비 60억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46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린 뉴딜 도시숲 조성에 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16억 원이 증가한 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 사업비 73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해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사업 확대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할 아트센터의 인테리어와 시범 운영 사업비 24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조천읍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50억 원, 반다비 백삼장 건립에 37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58억 원이 증가한 5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 8천만 원을 반영했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36억 원,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메디칼 활성소재센터 구축에 16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지역산업혁신 거점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 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예산을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하여 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차 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여민전 1,500억 원의 캐시백 지원금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필요시 운영성과를 토대로 추경 반영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8개 사업에 30억 원, 지역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 운영, 긴급복지, 방역물품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자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세종형 뉴딜 예산 64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또 지역 뉴딜 등 4개 분야로 12개 과제 5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등 디지털 뉴딜 10개 사업에 75억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그린 뉴딜 7개 사업에 1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자원 통합비축창구 조성 등 9개 사업에 85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역 뉴딜 3개 사업에 3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개편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 자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 감동 과제 8건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 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감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1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내년에 이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41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3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되게 되면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종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